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TQ나 소슬 같은 세배의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해야 된다. 거치식으로 투자하다간 폭망할 수 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거치식으로 투자하면 정말 폭망할까요? 거치식 기준으로 제가 기간별 수익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6개월. 최근 6개월간 거치식으로 투자했다면 속슬은 165%, TQ는 140%, 굉장한 수익이 났습니다. 일단 최근 6개월만 놓고 봤을 때는 거치식으로 투자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엔 1년으로 보겠습니다. 속슬이 62%, TQ 59%, 역시 수익권입니다.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수익이 났으니까 거치식으로 투자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번엔 길게 5년으로 볼까요? 정말 놀랍게도 5년 수익률도 TQ가 플러스 176%, 속슬이 플러스 151%, 역시 수익권입니다. 2022년에 정말 역대급 어마어마한 폭락장을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5년으로 보니까 150%가 넘는 꽤 괜찮은 수익이 나옵니다. 이거는 좀 의외네요. 자, 이번에 아예 전체를 보겠습니다. 약 13년 정도가 되겠죠. TQ가 플러스 8393%, 속슬이 3250%, 역시 수익권입니다. 뭐야, 세배 레버리지는 거치식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랬는데 정말 폭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수익이 날 수 있지? 그것도 특정 구간에서만 뽀록으로 잘 나는 게 아니고 6개월, 1년, 5년, 심지어 13년 엄청나게 길게 봤는데도 손해를 보는 구간이 하나도 없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아니 거치식 성과가 이렇게 좋은데 왜 굳이 분할 매수를 하라는 걸까? 왜 거치식으로 하면 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까?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재수없게 최고점에서 물리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매수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사자마자 엄청난 역대급 폭락장이 와서 90% 폭락했습니다. 그럼 1,000원이 되겠죠? 자, 10,000원이 1,000원이 됐습니다. 그럼 몇 배가 올라야 본전인가요? 10배가 올라야 본전입니다. 말이 10배지 그냥 망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심하게 95% 폭락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10,000원에서 500원이 됐겠죠? 그럼 몇 배가 올라야 본전이죠? 20배가 올라야 본전입니다. 자, 이번엔 아예 극단적으로 99% 폭락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에이, 99%는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99% 폭락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세배 레버리지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우리 인생을 담보로 주식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자, 99% 폭락해서 100원이 됐습니다. 그럼 몇 배가 올라야 본전이죠? 100배가 올라야 본전입니다. 그냥 망한 겁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 내가 하필이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최고점에서 몰빵했는데 그때부터 역대급 폭락장이 와서 99% 폭락했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냥 망한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여유 자금으로 분할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최악의 상황이 와도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폭락장을 얻어 맞았는데 나는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마이너스 50%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큰 손실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2배만 오르면 본전입니다. 그렇게까지 절망적이진 않다는 거죠. TQ는 나스닥 100 3배짜리입니다. SPY 같은 한배수 ETF나 애플 같은 초우량 개별 종목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종목입니다. 언제든지 마이너스 90% 폭락장 얻어맞을 수 있고요. 언제든지 10배 오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배 정도는 정말 아무 때나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2배 오르면 뭐합니까? 내가 마이너스 90% 폭락장을 얻어맞은 뒤에는 2배 올라봤자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TQ 같은 3배 레버리지는 마지노선을 그냥 반토막 마이너스 50%로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50%, 2배만 오르면 뭐 본전 되거든요. QQQ로 따지면 마이너스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르게 복구할 수 있고 뭐 우리가 멘탈 나갈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왜 거치식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지 이번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속슬 반도체 3배짜리죠.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던 2021년 약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1년간의 수익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90%입니다. 단 1년 만에 90% 폭락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치식으로 투자해서 그대로 구경만 하고 있었다면 10배가 올라야 본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 말이 좋아 10배지 그냥 망한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올해 들어서 급등하면서 지금 수익률 165%를 찍고 있는데, 자 그러면 뭐합니까? 고점에서 거치식으로 들어갔으면 아직도 마이너스 65%입니다. 6개월 만에 165%가 오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일단은 마이너스 90% 수준까지 빠지면 그 뒤로 아무리 올라도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분할 매수를 들어가서 마이너스 90%갈 거를 마이너스 50%로 방어를 했습니다. 그럼 이미 양전이 됐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출시 초기부터 현재까지 TQ와 속슬에 거치식으로 투자했다면 초대박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치식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락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비관론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야, 지금까지 많이 올랐다고 앞으로도 오르라는 법 있어? 맞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 오르라는 법 전혀 없고요. 지금까지 거치식으로 초대박이 났다고 해서 앞으로 거치식으로도 대박이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도 뼛속까지 긍정론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무 대책 없이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몰빵을 한다거나 거치식으로 투자한다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서 여유 자금으로 차곡차곡 분할로 모아가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목표인데, 그 전에 중간 과정에서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까먹는다면 이미 거기서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안전하게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